영화에 대해 글을 쓰는 일은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고 슬픔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고통을 피하지 않으려 애쓰고 몰랐던 일에 대해 알게 되는 과정이다. 한편의 영화를 보고 돌아오면서 글을 쓰는 일을 나는 무척 사랑한다. 책에 실린 글을 읽고 영화가 보고 싶어지면 좋겠다. 이미 본 영화라면 다시 보면 좋겠다. 영화를 보고 나서 나도 글을 써볼까? 라는 마음이 들면 더 좋겠다. 자신만의 첫 문장을 떠올리고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하는 여행을 떠나면 좋겠다. 김중혁 작가의 영화 보고 오는 길에 글을 썼습니다.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우다영입니다. 792회 2부는 생활세계의 작가들로 진행됩니다. 생활세계의 작가들은 직업세계, 취미세계, 덕질세계 등 작품의 세계가 아닌 작가의 생활세계 면면을 조명하는 코너인데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여러 작가들의 색다른 모습을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오늘은 김중혁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오랜만에 문장의 소리 출연하셨는데요. 네. 자기소개 그래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소설 쓰는 김중혁이고요. 한때 문장의 소리에 적을 두고 PD로도 활동하고 DJ로도 활동했었지만 먼 옛날에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이제 2009년부터 문장의 소리에서 그래요? 네. 2009년이면 정말 15년 전이네요. 네, 그랬던 적이 있었네요. 네. 사실 저희 공개 방송 때 황정은 작가님 코너 때 영상 편지를 부탁을 드렸어서 출연을 한번 하셨어요. 그렇죠. 사실 현장 반응이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요? 전 못 봤으니까 후줄근하게 차려입고 급하게 찍어가지고 네, 사실 되게 어려운 그 바쁜 그 당일에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네, 생각보다 아프진 않아요. 좀 한밤중이 아닐까 싶은 좀. 근데 그런 걸 찍으려고 드는 마음이 좀 번거롭긴 하죠. 네. 약간 또 영상을 남겨야 되는 거니까 작가들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잖아요. 하지만 또 황정은 작가님이기 때문에 제가 또 급하게 머리를 매만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너무 큰 선물이 되었다고 황정은 작가님도 기뻐하셨고요. 끝나고 문자 했더라고요, 저한테. 네. 근데 사실 자기는 그렇게 이제 못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자기를 잘 모르죠, 보통. 자기가 얼마나 못하는지. 저도 예전에 첫 방송할 때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당시에 PD님이었던 조현우 시인이 네. 야, 너 너무 못한다. 너무 책을 읽는다. 막 그렇게 혼이 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역시 PD님들은 네. 저희 유계영 PD님, 저희 유피님 사랑합니다. 그런 걸로 안 돼요. 사랑으로 해결 안 되더라고요. 방송을 잘해야지 해결되더라고요. 저도 사랑하는데 네. 사랑하지 말고 그냥 방송을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호되게 부탁드립니다, 유피님. 지금 밖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요. 작가님과 문장의 소리는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이제 문장의 소리에서 작가님의 어떤 과거 기억 중에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 여기 노는데 살짝 집에 오는 느낌? 고향집에 오는 느낌? 너무 싫잖아요. 네네. 싫잖아. 고향집 오면 낯설고 막 옛날에 봤던 책 있고 이런 걸 내가 봤었구나 막 그런 기분도 살짝 들고 또 딱 들어오니까 또 반가운 변하지 않는 또 우리의 엔지니어 형님께서 또 계셔가지고 약간 좀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 이번 팀 유피님과 이제 문은강 작가님과 제가 이제 세 분의 같이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너무나 재밌게 바라본 거죠. 화석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죠. 저분들이 살아 있구나 이런. 너무 이제 반가워하시는데 멀찍이 거리를 두고 이제 옛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반가웠고요. 사실 저희에게 빵을 사다 주셨어요. 예. 그래서 옛날 그 이제 작가님이 황정은 작가님과 같이 활동하셨을 때 그리고 황정은 작가님의 마지막 방송 때 이은선 작가님의 이제 여러 빵 간식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오늘도 빵을 사다 주셔서 저의 그때 루틴을 생각해 봤더니 그때 늘 좀 일찍 와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글을 쓰거나 방송 준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걸어오면서 빵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빵을 사가지고 와서
먹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채찍질도 하시고 빵도 주시면서 네. 이 문장의 소리 이끄셨군요. 빵은 사실은 이제 뭐 황정은 디자인은 많이 못 먹었고요. 네. 이제 방송해야 되니까 우리 이제 스태프들 주로 먹었죠. 지금 밖에서 너무나 저희 스태프분들이 오물오물 먹고 있어요,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이렇다니까. 김중현 작가님과 오늘 나눌 이야기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영화라는 장르가 갖는 매력, 과연 무엇일까요? 글쎄요. 어릴 때부터 영화를 좋아했고요. 제가 이제 연대가 영화를 좋아했던 그 시기가 한국에 이제 뭐 홍콩 영화도 들어오고 다양하게 영화 붐이 일어날 때여서 네. 자연스럽게 영화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영화를 그냥 재미로 봤고요. 대학 때는 영화를 약간 교재처럼 공부해야 할 텍스트처럼 봤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이야기를 쓰고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들어있는 소재, 재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영화는 저한테 계속 의미가 바뀌는 것 같고요. 또 한 10년 지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스토리를 다루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연장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영화를 막 교재로 대하는 시기가 있었었는데요. 네. 지금도 뭐 사실 너무나 교재가 되기 좋은 네, 세계 것들이 걸작 있어서요. 영화 100선 이런 거 막 찾아보고 네, 네. 사실 이번 책이 굉장히 많은 77편의 영화에 관한 글이 실려 있어서 네. 저한테는 근데 잘못됐더라고요. 그 77편이 아니고 78편이었는데 어머, 더디그랑 암모나이트를 이제 하나로 쳐가지고 어머, 그리고 또 인트로에 있는 패스트 라이브즈까지 하면 한 79편 정도 되는데 엄밀하게 그래도 말하면 왠지 77편이 좀 예쁘지 않아요? 네, 아무래도 편집자님의 의도가 아닐까. 저의 의도였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세볼 생각은 안 하고 네. 제가 이 중에 이제 몇 편이나 봤을까 한번 따져봤는데 한 30편, 오. 40편 정도 반 정도 봤더라고요. 그거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리뷰 봤더니 나 14편밖에 못 봤다, 뭐 50편 봤다 네. 이런 다양한 의견이 계신데 이게 이제 뭐 걸작들만 모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다 본다는 건 사실 힘든 일이고 이 중에 한 30편 이상만 봐도 영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좀 통과선을 넘은. 네, 생존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도톰하고 예쁩니다. 마치 영화관처럼 어두운 배경에 이런 스크린에 그 조각조각처럼 그쵸. 보이는 책인데요. 예쁘더라고요, 표지가. 네. 이 책을 이제 만드시면서 어떤 책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으셨을까요? 뭐 잘 팔리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고요. 네네. 무엇보다 이제 책을 묶으면서 제가 한 3년, 4년 정도에 걸쳐서 기고하고 또 개인적으로 썼던 글을 모으는 거여서 보통 책을 내면 이제 그 시기가 함께 묶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단편 소설집 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의 4년이 잘 간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이게 이제 일종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영화를 본 다음에 글을 쓰게 만들게 되는 그 선순환이 되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제가 홍보를 했던 게 TV 옆에 이걸 놔두고 볼 게 없네 라고 할 때 이걸 딱 집어 드시고 영화 한 편 골라 보신 다음에 영화 본 다음에 글을 읽고 자기 글을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정확히 이제 그 의도에 얻어맞은 케이스인데요. 네. 약간 영화를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메이트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본 그렇죠. 영화는 이제 나의 감상평을 같이 나눠볼 수도 있고. 저희 세대 때는 이제 그런 걸 TV 가이드 이런 게 해줬었는데 이제 그런 가이드 친구 같은 역할을 네.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아니 너무 이제 궁금한 이 글을 읽어보고 궁금해져서 아직 보지 않은 영화를 바로 여기서 뽑아서 볼 수 있는 목록이 생긴 것 같아서 그렇죠. 사실 이제 영화 뭐 볼까 고르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게 네. 넷플릭스 켰다가 왓챠 켰다가 30분 동안 검색만 하다가 볼 거 없다. 이제 그러는 이유가 어떤 영화는 너무 무거울 것 같고 어떤 영화는 너무 가벼워서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어떤 영화는 너무 잔인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네. 저의 취향을 딱 아시는 분들이면 여기에 있는 영화들은 기본 이상의 재미를 줄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르게 좋죠. 작가님도 고르시다가 식사하면서 보시려고 하다가 식사가 끝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먹지 준비성이 강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세팅해두고요. 밥 먹을 때 영화 안 보는 편이고요. 네네. 영화는 나름 그래도 좀 의식은 아니지만 자 영화 보자라는 마음과 세팅 네. 집에서 볼 때도 뭐 먹을 거는 다 치우고 네. 그런 식으로 보는 편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항상 영상 고르기, 영화 고르기 때 저도 세팅이 다른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려보았고요. 또 하나의 궁금증이 이제 내가 쓰고 싶은 글은 영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화로 인해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글들은 사실 스포의 여지가 좀 적어요. 네. 보기 전에도 읽어도 좋을 글들이 있는 것인데요. 저는 사실 영화 감상평을 일부러 안 읽으려고 굉장히 피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혼자 생각해 보는 과정이 꼭 있는데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다른 사람 감상평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작가님께서도 영화 한 줄 평 보시나요? 제가 일단 시내 21이라는 잡지의 편집장님의 뭐랄까 읍소에 말려서 네. 정기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잡지를 늘 보기 때문에 그 수모자 평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보는데 사실 그렇게 큰 의지를 하거나 뭐 신뢰를 하진 않아가지고 네. 평론가들이 좋다고 했는데 별로였던 영화도 너무 많고 그쵸. 제가 좋았는데 평론가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영화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눈여겨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의 영화구나라는 걸 감지할 수 있는 정도. 목록 중에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이니셰린의 벤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감독을 굉장히 좋아해서 전작 쓰리빌보드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혹시 네. 쓰리빌보드도 보셨나요? 네, 맞죠. 사실 이제 많은 영화가 실려있지만 한 편 정도는 작가님하고 영화 수다를 좀 떨어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영화만 한번 떨어보자 생각이었는데요. 네. 그 쓰리빌보드는 엄청 딥하잖아요. 네. 그 되게 끔찍한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 인물들의 뭐 입장, 욕망, 혐오, 뭐 태도 모든 게 막 뒤섞여 들어가는 네. 그런 영화인데 톤을 확 바꿔서 이니셰린의 벤시는 이제 코미디, 블랙 코미디 톤으로 가게 되는데 이 영화를 그 되게 문건한 솜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은 그 두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그 영화 애들 얘기하려면 더 전으로 거슬러 가서 네. 그 감독의 데뷔작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네, 킬러들의 도시라고 네. 하는 원제가 인 브리헤라고 네. 벨기에 브리헤에서 일어나는 두 킬러가 사고치고 그 유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다 떠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한심한 두 남자가 네. 그냥 말도 안 되는 수다를 떠는 이야기였어요. 그걸 너무 재미있게 봐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감독은 일단 수다 떠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쓰리빌보드도 그렇고 이니셜의 벤시도 두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 자체가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런 감독의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특히 이니셜의 벤시가 데뷔작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간 거네요. 들어보니까. 네, 약간 그 데뷔작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좀 더 끔찍해지고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역사와 밀접해진 느낌 같은 게 있어서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이제 희곡집도 냈지만 일단 대사를 너무 잘 쓰고 대화를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서 네. 작가들 중에서 혹은 글 쓰는 사람들 중에서 대화 잘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틴 맥도나 꼭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교재. 네, 작가님께서 영화 관람을 즐겨 하시는 공간이 어딘지도 궁금한데요. 또한 작가님이 영화 관람에 있어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제가 이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하시는데 팝콘이 힘들어요. 팝콘 냄새도 힘들고 네. 소리도 힘들고 그래서 일반 극장을 가기가 좀 힘들고요. 근데 예술극장 같은 데 가면 이제 팝콘 같은 거 못 먹으니까 환경이 좀 좋긴 하죠. 그리고 글을 써야 하는 영화를 봐야 할 때는 노트, 메모할 수 있는 노트를 가져가서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 영화를 보죠. 이동진 작가님과 두 분은 수첩을 들고 들어가시는. 아니, 이동진 작가님은 좀 아날로그 스타일이시고요. 네. 그분은 이제 A4를 두 번 접어가지고 앞 사면, 뒤 사면 이렇게 해서 이제 8페이지를 쓰시는 건데 네. 저는 좀 신기술을 이용합니다. 어떤 기술이죠? 뱀부라는 그 회사에서 나온 그 노트 패드인데요. 네. 필기를 하면은 그게 아이패드에 고스란히 옮겨져요. 그래서 궤적 같은 게 그대로 동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글씨가 잘 안 보여도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모든 글씨를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아이템을 여쭤보긴 했지만 너무 신문물이라서. 신문물이라기보다 그걸 벌써 지금 한
7, 8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신문물은 아니고요. 제가 몰랐네요. 네, 그래서 어둠 속에서 필기하고 메모할 때 그만한 아이템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 좋은 건 이제 그렇게 메모를 하면 집에 돌아와서 그 메모를 이제 올바르게 정리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정리를 하면서 영화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복귀하는 것 같아요. 바둑 복귀하듯이. 네. 그 과정이 저한테는 중요하죠. 영화가 끝난 다음을 저도 좋아해요. 그 다음 과정이 너무 이제 재밌는 거죠. 네. 혼자서 한번 곱도 씹어보고 다른 글들도 찾아서 다시 영화를 다시 보기를 한번 하는데 그렇죠. 화장실도 꼭 가야 됩니다. 화장실 가면 이제 사람들의 신랄한 비평, 이따위야, 뭐 괜히 봤어, 돈 아깝다, 뭐 이런 얘기부터 뭐 울었어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정말 극단적인 평이 동시에 들 때가 저는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영화 볼 때 메모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장점들이 많아요. 일단 감각이 열리는 것도 있고요. 진짜 지루한 영화들 있죠. 그런 영화들은 메모하면 절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졸릴 수가 없어요.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졸린 영화들, 좀 힘든 영화들을 오히려 메모하면서 보면 집중도 잘 되고 영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이 책에는 작가님이 직접 그리신 그림들도 들어가 있는데요. 네. 특히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그 스파이더맨의 여러 자세를 다 포착하셔서 잘 네. 그렸내셨는데 궁금했던 게 그렇게 잘 순간적인 모든 장면이나 자세 그 이미지들을 포착하시는 어떤 능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후작업으로 검색을 해서 그건 그리시는지.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냥 텍스트만 쭉 편집을 했다가 뭔가 좀 심심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영화 노트 했던 그걸 그대로 실 수는 없더라고요.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일 정도 동안 77편의 영화 메모들을 다 옮겼어요.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좀 밋밋하다 싶으면 그림도 그리고 추가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아마 스파이더맨은 보고 그린 것 같아요. 오, 대단하십니다.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는데 평소에 잘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고요. 이 책에도 약간 비밀이 네, 있는데 네. 잘 그린 그림들 있잖아요. 표지에 있거나 그 안쪽에 있는 그림들 중에 잘 그린 그림은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정말인가요? 네. 기술을 그러니까 문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신다는 걸 오늘 알아가는데요. 이렇게 흔적 없이 티 안 나게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네. 그래서 전 재미있었던 게 이제 그 디자이너 분께서 제가 했던 노트와 그림과 스케치 이런 것들을 AI가 그린 그림과 절묘하게 다 결합을 시켜 주셔가지고 그게 잘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재밌더라고요. 깜빡 속았습니다. 네. 표기를 할까 하다가 네. 모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만이 네. 그 비밀을 알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혹시 OTT 서비스를 다양하게 구독하고 계시는 편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다 하고 있죠, 다. 뭐 제가 다른 취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이렇게 햇볕 알러지 때문에 골프 같은 거 운동 못 하고요, 야외 활동을 잘 못 하고, 정말 천상. 네, 자동차 관심 없고, 뭐 카메라 관심 없고 비싼 취미가 별로 없는데 뭐 영화가 저한테는 취미이자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은 것 같아서 뭐 거의 모든 OTT를 구독하고 있고 또 그 OTT를 구독하면서 거기에 붙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제 OTT에 같이 공유하고 계시는. 주렁주렁. 네. 저 역시 정말 돈을 다 이제 온갖 OTT에 바치는 편인데요. 그렇다면 요새 여기 OTT가 조금 폼이 올라오고 있다. 추천해 주실 만한. 이제 그건 약간 저의 너무 사적인 그거긴 한데 네. 티빙을 이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제가 또 농구 팬입니다. 그래서 KBL을 또 그 구독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티빙에서 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티빙이 좋은 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와 내가 이거 구독했는데 영화 2편밖에 못 봤어. 아깝다. 근데 전 한 편만 제대로 봐도 성공이고 돈을 뽑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OTT를 뭐 틈날 때마다 보면서 좋은 거 하나씩만 있어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약간 문화 지원비처럼 사방에 제어의 기부처럼 네. OTT를 돈을 내고 있는 편이에요. 네. 이 정도는 문화에 진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OTT에 구독료를 내듯이 책을 이렇게 구독하시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책 그냥 저희가 다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우다영 씨 책 사고. 아유, 네. 제가 중혁 작가님 책 사고. 네.
네. 이 책이 재밌었던 이유가요. 들어가는 글에 아주 촘촘하게 작가님의 머릿속을 보여주셨는데요. 영화를 관람하고 떠오르는 첫 문장부터 시작하여 생각에 살이 붙고 그것이 한 편의 글로 구성되는 과정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를 예시로 설계된 글을 따라가는 재미가 대단했는데요. 이렇게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글쓰기의 흐름을 정리해 주신 이유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대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대본을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를 대본 하다 소화 보니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딴 사람이 된 줄 알았어 지금. AI와 되게 소외받는 느낌이었어요. 저랑 눈을 안 봐주시고 혼자. 네. 패스트 라이브즈 쓴 이유는 이 책이 이제 영화 에세이 리뷰 같은 느낌이었다가 이게 좀 다른 식으로 가다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쓸 때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영화 분석을 한다거나 막 상징 분석, 의미 분석 이런 걸 하지 않거든요. 영화 보고 제가 들었던 생각을 글로 옮기는 건데 이 과정을 보는 사람들이 알면 자기만의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과정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문제집처럼 그 과정을 딱 풀이해주는 느낌의 네. 글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뒤늦게 쓴 거예요. 근데 쓰니까 재밌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제 머릿속을 해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릿속에서 어떤 과정이 펼쳐지면서 연결되면서 한 편의 글이 완성됐는지를 적어 나가다 보니까 저도 정리가 되고 보시는 분들도 그 글이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본 다음에 이제 각자의 여러 과정이 서로 있을 텐데 저도 이미 작가님에게 한번 그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건 같아서 네. 재미있었습니다. 네. 영화를 보고 글을 쓰는 것과 소설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작가님의 글을 쓰게 만드는 영화는 과연 어떤 부분이 있는 작품인지 또 소설과 영화는 어떤 점에서 다르게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영화는 보고 나서 글을 그냥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도 있고요. 어떤 영화는 이건 글로 쓰고 싶지 않다. 도저히 못 쓰겠다. 그런 영화가 있는데 여기 있는 글 중에 대부분은 연재를 했던 글이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어요. 마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영화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다른 영화를 본 적도 있어요. 그렇게 작품을 교체해도 되는 네네. 건가요? 제가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 저한테 맡겨주셨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애프터 선 같은 영화는 보고 나서 절망감에 휩싸여가지고 이건 내가 글로 못 쓰겠다. 영화가 너무 좋아서 힘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영화는 이제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런 영화도 있는데 뭘 건드리냐는 사실은 개개인마다 다른 것이긴 한데 저를 건드리는 영화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기를 건드리는 영화들이 각자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잘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 딱 보고 나면 이건 쓸 수 있다 없다. 이건 내 영화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딱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나만의 기준으로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메모 같은 걸 할 때 저는 그 영화 내용을 좋았던 부분들을 조금 메모하기도 하지만 제가 그때 떠오르는 막 상상이나 네. 그러니까 지어낸 것들을 동시에 메모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섞여 있으니까 그렇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영화에 나왔던 것인지 네네. 아니면 이게 내가 정말 헛소리일 수도 있는 것까지 섞여 있어서 작가님도 그러신지 그렇죠. 궁금했죠. 저도 그렇고 영화 메모할 때 이제 그 안에 나온 걸 기술적으로 다 받아 적을 수는 없잖아요. 뭐 사실 영화 메모하려면 음악부터 무대, 배우들의 연기 뭐 이런 걸 다 적다 보니까 좀 부족하죠. 적는 게. 근데 그 와중에 제 생각들, 저의 농담을 이런 거 하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적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어서 나중에 정리하면서 좀 걸러내는 편이에요. 그 기억이 좀 날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영화 볼 생각도 하면서 소설 쓸 생각까지 동시에 하니까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보고 글 쓰면 좋은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책을 보고 독후감을 쓸 때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책이 텍스트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한강 작가님의 책을 봤어요. 독후감 쓰기 힘들거든요. 네. 그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보고 나서 제 글을 감히 뭔가 덧붙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영화는 텍스트가 아니라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걸 텍스트로 옮기는 게 더 재밌는 일인 것 같아서 자기만의 글쓰기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독후감보다는 영화 감상문 같은 걸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조금 더 자유가 열려 있는 것 같아서 네.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에는 수많은 영화가 들어있는데요. 영화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영화가 묶여 나오는 시기라 이제 아까는 79편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될 것 같아요. 언급된 것까지 그렇죠, 하면 그렇죠. 무수할 것 같은데요. 네네. 이를테면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괴물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블랙홀이나 라쇼몽을 연결시킵니다. 이러한 관람은 자신의 지평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좋은 예시일 텐데요. 여러 영화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가며 관람하고 싶은 청취자분들에게 작가님의 팁을 하나 알려주신다면요? 이런 것도 좀 약간 경계해야 될 태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는 척 하는 거거든요. 나 이런 영화도 봤다? 이건 저 영화랑 되게 비슷해. 막 이런 식의 비교나 뭔가 인용은 약간 좀 위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인용이나 예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이제 어릴 때부터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오는 방식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영화 보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의 변화나 떠오르는 옛 기억이나 또 자기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상태로 글을 쓰면 완전 자기만의 영화 에세이가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그런 식으로 글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읽는 분들도 그런 재미를 굉장히 잘 느끼시지 않을까요? 근데 또 반면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영화 이거 어떤 의미고 여기 상징이 뭐고 여기에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어떤 것이고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GV 같은 거 가서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재미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새로운 방식의 GV를 해보고 싶은 게 이 영화를 보고 드는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자리도 많았으면 좋겠다. 네. 약간 리뷰 같은 거 찾아보면 영화 리뷰인 줄 알고 한번 같이 들어가서 읽어봤는데 그날 있었던 자기 얘기를 줄줄줄 쓰시는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자주 만나요. 네. 영화 리뷰를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일기처럼 쓰시는 거죠. 저는 네. 그 재미도 쏠쏠해서 그럼요. 네. 네, 이번 책도 그런 면모를 약간 찾아보면 책이든 영화든 음악이든 뭐 그 자체로도 작품의 완성도를 따지면서 감상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런 걸 보는 이유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길 원해서 혹은 내가 더 뭐 넓어지고 싶어서 더 편안해지고 싶어서 지혜롭고 싶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도구들을 이용을 잘 하면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AI의 도움을 받았다고 네. 한 이제 그림 메모를 본 재미도 정말 쏠쏠했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이 어떤 건지 얘기 그림요? 하나. 네네. 이거 정말 봐주세요. 저 애프터선. 애프터선이요. 네. 지금 제가 한번 다시 펼쳐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네. 네. 이게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네네.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고 네. 사실 저 장면이 엄청나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장면을 보면서 저는 허물어졌죠. 아, 리뷰를 쓰지 말아요. 리뷰를 못 쓰겠어요. 며칠 전에 이제 네. 애프터선을 다시 보고 그 관객들과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한번 마련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애프터선 영화 리뷰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영화를 다시 봤거든요. 근데 또 울었어요. 또 무너지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영화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말로 하고 글로 써봐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뭔가가 있는데 좋은 글은 뭘까? 그 영화를 어떻게든 보게 만들어야 된다. 이 글을 보니까 영화를 진짜 보고 싶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애프터선을 딱 골라주셔서 놀란 게 네. 제가 애프터선은 보지 않은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네. 꼭 봐야지 하고 이제 남겨둔 것이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의 상태나 요새 이제 어떤 일, 뭐 제 글을 본 친구 2명이 이 영화를 이제 보라고 2명이 저에게 추천을 했는데 오늘 이제 김진혁 작가님이 3번째 사람이 되어서 저에게 네. 권하라고 하였으니 저는 이제 오늘 집에 가서는 이 영화를 네. 반드시 봐야 될 제가 것 마지막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안 들지 않을까요? 마지막에 딸이 근데 사실 눈을 가리세요. 귀를 안 가리시고. 고양이처럼 행동했네요. 네. 제가 지금 아니 황정은 작가님께서 이제 네. 중혁 PD님이 계실 때 정말 많은 이제 들었다 놨다에 많은 단련을 네.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마음인지 오늘 저는 이번 책 쓰면서 그 책을 다 쓰고 출간하고 나니까 기분이 약간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분일까 생각을 하다가
며칠 전에 소설 하나 보다가 이게 내 기분하고 되게 비슷하겠다 생각했던 소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그 작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은 더 어두운 어둠 뭐지 저도 잘 말을 못하는 그러나 누군가는 더 더운 밤을 원한다. 그 소설 보는데 그 소설이 이제 영화라는 일루전에 살고 있던 승용이라는 사람이 자각하고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저는 이 영화들을 보면서 환상이라는 영역 속에서 그 꿈을 꾸다가 그걸 통해서 글을 쓰고 그 글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영화 밖으로 뛰쳐나와서 이 책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이 이 책을 잘 설명해 주는구나. 그래서 소설도 너무 재미있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냥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유, 제가 지금 또 계속 눈을 가리며 소리를 막을 수 없다 눈을 가리며 얘기를 감사히 들었는데요. 사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이제 그게 이제 영화라는 형식이라고 다른 분들이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 꽤 작년, 재작년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많이 생각했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내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이 뒤섞임이 이 글이 약간 그런 조각들을 나누는 것 같아서 또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읽으시는 분들도 영화 보고 자기 글을 쓰는데 제가 쓴 글이 또 약간 거기에 침투되어서 뒤섞이기도 하고 자기 삶도 뒤섞이면서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뭔가 거대한 하나의 일루전이 되어서 삶을 좀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책을 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내가 어떻게 어느 경로로 어떤 접속과 링크들이 잔뜩 되어서 나의 어떤 지도들이 될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되게 우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당신 얼굴 앞에서 에피소드가 재미있었는데요. 작가님은 이혜영 배우의 백상예술대상 수강소감을 듣고 영화가 보고 싶어져서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궁금증을 토대로 영화 감상을 하는 것 또한 공감이 갔는데 이와 비슷한 다른 경우도 좀 있으셨을까요? 네,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이 그런데 예능 프로그램 보다가 연결되기도 하고 읽었던 책이 연결되기도 하고 말씀하신 이혜영 배우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살면서 작가들은 좀 힘든 직업인 게 일을 끝내고 쉬는 시간이 없고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잖아요. 안테나를 세워놓고 뭐가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촉수를 세워야 하는 직업이고 딱 그게 걸렸을 때 이제 그물망을 이렇게 던져두고 있다가 이렇게 잔뜩 모아두잖아요. 그걸 나중에 써먹는 거긴 한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모았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지는 과정인 것 같고 이혜영 배우 그 이야기도 이제 길게 얘기하자면 약간 홍상수 감독 영화를 초기에는 되게 좋아했다가 한동안 또 너무 재미없어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면 어떨까 하고 봤는데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삶에서 자기한테 닥친 어떤 순간들이 자기를 이끌고 갈 때 저항하지 말고 따라가다 보면 거기서 뭔가 얻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흐름에 몸을 맡겨라. 이 영화와 우리의 모든 감상과 글에 그거 봤는데 재미없거나 글을 썼는데 실패하거나 그런 실패는 너무 사소한 실패고 해도 좋은 실패이기 때문에 그런 걸 굳이 안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는 이제 재미없는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해요. 네, 저도 되게 좋아요. 사실 그게 영화가 소설도 읽는 어떤 경험 전체 체험을 얘기할 때가 있는 것처럼 영화야말로 체험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재미없는 영화 보기 모임을 하는 영화과 친구들이 진짜로 실제로 있더라고요. 같이 보고 그것을 이제 견디며 그게 힘든데? 그 중에 한 명은 재밌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깍두기처럼 자신의 마음을 속이며 해야 될 텐데 그 재미있는 영화, 훌륭한 영화만 보려고 하는 강박을 없애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자기 삶에서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 빈 시간이 생기면 이 시간에 정말 알차게 보내야 된다. 좋은 책과 좋은 영화와. 근데 그렇게 좋은 영화와 좋은 책만 보면 별로 안 쌓여요. 그러니까 안 좋은 영화와 이상한 책을 많이 보셔야지 그게 나중에 종합적으로 얽히면서 자기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게 어떤 친구랑 대화를 했는데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어떤 친구는 이 영화가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온순한 분이셨는데도 막 너무 격렬하게 이제 분노를 다 표출한 다음에 나중에 만났을 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에게 정이 들어버렸다고 욕을 너무 사방에 하고 그럼요. 나니까 정들죠. 네. 그 제가 알고 있고 생각해서 결론을 내린 것들이 변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이 영화와 자기의 작용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다. 근데 비슷하게 너무너무 싫어하는 영화인데 그걸 가지고 글을 써보면 왜냐하면 또 봐야 되거든요. 네. 글을 쓰려면 이제 대사도 정확하게 옮겨야 되고 장면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분석하다 보면 재밌어져요. 근데 진짜로 그런 게 좀 들여다보면 볼수록 조금 사랑에 빠지지 않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요. 네. 들여다보는 거 중요한 거 왜냐하면 같습니다. 아무리 재미없고 이상한 영화처럼 보이는 작품이더라도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감독과 작가는 노력하고 많은 돈이 투여되기도 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자꾸 시간은 흐르는데 질문이 많아서 또 개인적 질문을 하나 드리면 영화를 잘 보다가 이 영화가 딱 어떤 형식적 트릭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준 어떤 충격 효과 같은 것 때문에 그 순간에는 엄청 확 분노, 당황 이런 걸 느꼈다가 곱씹어 볼수록 이 영화가 명작인 그런 경험을 작가님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지금 얘기하시는 그 내용을 딱 듣자마자 떠오르는 작품은 이제 드니 빌레브 감독의 그을린 사랑이 떠오르는데 그 영화 본 게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시네마 투게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이제 여러 명이 함께 영화를 보는데 제가 그걸 선정을 하는 같이 영화를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그때 드니 빌레브 감독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고 그을린 사랑이 어떤 영화인지도 몰랐어요. 아무도. 근데 그걸 보러 간 거예요. 네. 다들. 보셨어요? 네, 저는 예전에 문장의 소리에 나와서 영화 한 편씩 좋아하는 영화 대라고 했을 때 네. 그을린 사랑을 그렇군요. 말했습니다. 다들 그걸 딱 보고 나서 정말 말을 잃고 이게 뭐야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그게 시작부터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아이의 발 뒤꿈치에 있는 점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화 볼 때마다 10분을 무조건 놓치지 않으려고 작가들도 그렇지만 영화 감독들도 초반에 10분에 모든 걸 집어넣는 그런 게 있어서 초반 10분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 그 영화도 그랬고 그래서 후반부의 충격이 느껴지면서 이건 플롯적으로도 이렇게 완성된 것이구나를 그때 느꼈던 기억도 나고 그러면서 감정적으로도 무너지고 이야기의 플롯의 새로움으로도 무너지고 네.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저랑 감상평이 너무나 겹치셔서 네. 맞습니다. 정말 이 플롯에 대한 놀라움과 이 마음에 대한 이제 무너짐이 동시에 존재해서 네. 되게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감상의 느낌이. 이럴 거면 저 2회 출연시켜주세요. 저희 2회 번호를 해주시지. 저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생활이 단조롭지 않기 때문에 생활의 작가이면 2회를 해주셔야지. 아이고. 음악 이야기도 해도 되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예전에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PD로 활동을 네. 하셨던 녹음들을 꽤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내적 친밀감이 아주 높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 참 많이 했었는데. 그 문자의 소리 그 PD 수첩을 예. 하셨잖아요. 야심찬 코너였죠. 네네.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그 유구한 PD 수첩이라는 코너에도 작가님의 메모 사랑을 이제 많이 밝혀주셨는데 청취자분들께 메모 네. 영화 부탁드립니다. 메모를 사실은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작가들 중에 메모 안 하는 작가들 없겠죠. 근데 이제 그렇죠. 스타일은 다 다른 것 같아요. 메모를 아주 꼼꼼하게 치밀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저처럼 키워드만 몇 개 남겨두고 메모하시는 분들도 있고 암호처럼. 네, 아무튼 나중에 무슨 소리지? 네. 훗날에 내가 봐도 알 수 없는. 근데 이게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좋은 일이기도 하여서 메모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모 출판사와 계약하여 메모에 대한 책을 쓰고 있거든요. 너무나 지금 거의 자연스럽고 지금 밖에서도 모두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밝힐 거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메모를 한다는 건 메모에 적힌 내용도 중요하지만 메모하는 순간에 자기가 깨어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기억하려고 하는 순간이고 남기려고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중요한 거지 메모되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뭐든지 메모하려고 하는 습관이나 태도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와닿는 것이 메모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포착, 기록 이런 마음인데도 그때 사실 저의 많은 게 바뀌는데 그거를 많이 놓치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기록된 것들에 네. 시선이 머물러서 때로는
메모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오감을 여는 게 더 좋은 메모법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만났을 때 사진을 찍기보다 동영상이 낫고 동영상보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게 더 나은 것처럼 어떤 때는 메모하지 않는 게 더 좋은 메모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나올 작가님의 영화다음 메모 에세이. 네, 에세이만 쓰는 작가인 것 같지만 네, 소설도 쓰고 있고요. 어머, 곧 나올 소설 언제 일정이 어떻게 되실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다영 소설가님도 이제 공감하실 텐데. 아이고, 맞습니다. 썼다가 지금 다 갈아엎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출판사 관계자분께서 허걱하시겠지만 작가들은 늘 그런 과정이 있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방법이요? 네.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잘 쓰면 돼요. 바꿔쓸 게 없도록. 다시 한번 새겨보고요. 네, 저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 쓸 수 있으면 태우고 같은 거 안 하겠죠. 어려운 일 같아요. 네, 어려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책 얘기를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말 없는 소녀와 원작 소녀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를 네. 함께 놓고 설명한 글도 참 좋았는데요. 이렇게 원작이 있고 그것을 영화화한 작품 중에서 이것은 참 잘 만들었다 하고 생각하신 것을 한 편 더 추천해 주신다면. 네, 워낙 많고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영화에는 정보량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시면 후회하거나 네.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접근이 좀 달라야 되는 것 같은데 소설이 텍스트 정보량으로 승부하는 거라면 영화는 좀 더 다른 방면으로 접근하는 작품들이 좋은 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예는 파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라이프 오브 파이는 소설도 워낙 좋은데 네. 영화는 다른 시각적인 충격 그리고 뭔가 상상 속에 있는 이미지들을 현실로 CG로 꾸며내는 고래가 뛰어오른다든지 멸치대가 날아다닌다든지 그런 시각적 이미지들로 줄 수 있는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완전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만든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소설이 보았던 각도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이 이야기를 볼 수 있는가? 그런 각도에서 보자면 파이 이야기가 라이프 오브 파이가 전 좋은 작품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사실 그 옛날부터 텍스트 최고, 어릴 땐 더 그러잖아요. 네. 텍스트가 최고야. 그랬기 때문에 좀 닫혀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텍스트에서 파생된 어떤 영상이 좀 선물처럼 느껴지는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작가님도 예전에는 텍스트가 좀 더 네. 마음이 기울어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지금도 후회하는 일인데 예전에 젊었을 때 네. 영화인들과의 만남 이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때 약간 술 취해가지고 난 절대 영화가 될 수 없는 소설을 쓸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참 바보 같은. 홍상수 영화의 주인공 그쵸. 소설가처럼. 네, 그런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완전 다른 생각이고 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고 만약에 제 소설로 영화를 만든다면 혹은 드라마를 만든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소설이 할 수 있는 일과 영화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긴 한데 그게 혼재되고 뒤섞이는 게 지금의 시대인 것 같고 그게 더 좀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공감하고요. 저희 얘기가 사실 대본을 다 질문을 드리지 못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네, 4시간 정도 하시고 편집해서 1시간 내버리시면 되잖아요. 가능한가요? 저희 그렇게 해주세요. 피디님 힘들지 우리하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오늘 가장 선배님이 오셨기 때문에 네. 그 책에 정말 많은 영화가 있는데 혹시 이 영화만큼은 작가님이 꼭 추천한다 하는 것 한 편을 먼저 진짜요? 청취자분들께 알려주신다면요. 글쓰기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비밀의 언덕 추천하고 네. 싶어요. 한국 영화이기도 하고 글쓰기에 정말 미묘한 문제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한 글이 좋은가라는 질문을 이렇게 자연스럽고도 재미있게 영화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감독님 요청에 비밀의 언덕 각본집에 글도 썼어요. 네.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애정하는 영화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글쓰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영화가 재미있고 네. 재미있는 데다가 생각할 거리도 많고 함께 토론하기도 좋은 영화 같아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토론하기 좋은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그럼요. 토론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이 책 프로모션도 예전 같은 방식이 아니고 소수의 그룹과 하는 그 자리도 많이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10명 이하의 분들과 같이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사실 그게 진짜 재미인데 네네. 그게 더 영화의 어떤 나의 마음을 증폭시키는 어떤 맞아요. 과정인데 좀 그런 기회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냥 온라인 글들과 함께 할 뿐이지만 그 주변에 영화를 보고 혹은 책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행운인지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고 네. 만약 그런 분이 옆에 있다면 너무 심한 말로 상처 주지 말고 오래 갈 수 있도록 잘 다독이면서 맛있는 것도 먹여가면서 네,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니셜인의 벤 씨의 그쵸. 두 남자 친구들처럼 맞아요. 너가 지루해지지 않도록 그렇죠. 상대방에게 나도 좋은 파트너와 좋은 토론자가 되려면 나도 준비하고 나도 발전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영화와 소설이 정말 많이 보면 볼수록 그리고 그걸 본 사람과 만났을 때 좋은 게 어떤 걸 설명할 때 이제 그 영화의 그 상황, 그 인물들로 예를 들어서 바로 공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예전에 이제 이동진 영화평론가랑 같이 영화 프로그램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대본이 없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어떤 영화 생각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제목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데미 무어의 그 두 번째 작품의 주연 배우의 뭐 파트너의 뭐 세 번째 작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어요. 찰떡같이. 네, 그러면 맞아요. 이렇게 뭔가 자기가 모르고 있을 때 혹은 잘 기억이 안 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행운이다. 좀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그런 네. 친구가 있다면 모두 오늘 따뜻한 말씀 한 번씩 전하면서 우정을 지키시길 바라고요. 네. 기프티 쿠폰 같은 거 하나 보내시고. 네. 역시 물질. 네, 그렇죠. 물질이 있어야 네. 돼요. 그 좋아하는 저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오는 네. 장진 감독의 영화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너무 딴 데로 새는 거죠 지금. 들려주세요. 아니 그 대사 좋아하는데 유명한 대사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촌장님을 잘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뭘 좀 먹여야 돼라고 이제 얘기하는 네 이런 진리가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빵을 사다 네, 주시고 뭘 좀 먹여야 돼. 정말 뭘 좀 아시는 네. 저희의 선배님께서 오늘 문장의 소리를 찾아주셨는데요. 저 선배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네. 안성재 셰프가 그런 말 했더라고요. 네. 선배 동료다. 네, 동료다. 저 진짜 동료라고 생각하고 뭐 김연아 작가님이나 황정원 작가님 볼 때마다 후배라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늘 약간 시샘하는 동료? 제가 시샘하는 너무 잘 쓰니까. 시샘이요? 저는 네. 희생하는 시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단어 선택이 네. 계속 나오시는데요. 시샘. 시샘입니다. 네. 희생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네. 그렇다면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네. 시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작가님이 이제 오늘 이후에 방송 녹음 이후에 어떤 영화를 보려고 계획을 다 세워두시는 분이시니까 어떤 영화를 제가요? 보려고 저 계획 안 세우고 즉흥적인데요. 그렇다면 예정에 있는 영화가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요. 네. 봐야지 하고 생각했던 영화가 늘 이제 모니터링은 하죠. 보통의 가족 지금 볼까 말까? 네. 극장에서 볼까 말까 고민 중이고 그리고 한참 못 봤던 영화를 어제 봤어요. 인사이드 아웃 2. 네. 어떠셨나요? 울었죠. 전 원보다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좋았고 네. 보통의 가족 지금 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또 있었는데 뭐였지? 생각 안 나네요. 근데 저는 영화 고를 때 즉흥적이기도 한 게 그냥 OTT 틀어가지고 그날 기분 따라가지고 아무거나 보는 것도 많아가지고 네. 네. 저는 OTT에서 고르다가 내가 찜한 영화 그것만 목록만 더 추가하는 그렇죠. 찜은 진짜 많아요. 그죠? 네, 평생 다 못 보는 책들처럼 찜만 늘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게 찜해두고 언젠가 시간이 나면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책도 그렇잖아요. 네. 시간 언제 나는 걸까요? 마음에서는 정말 도서관을 하나 차렸고 네, 그럼요. 영화를 차렸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천 영화를 한번 네. 같이 들어보고 싶었고요.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문장의 소리 스튜디오에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았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보며 시간 네. 맞춰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개편 방송 듣고 왔거든요. 아이고 부끄럽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이런 분위기구나. 근데 이 문장의 소리는 진짜 정말 인기 방송 막 수백만 명이 듣는 방송은 아니지만 단단한 코어를 가지고 있는 방송 같고요. 그래서 이 방송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어서 저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고향집에 와서 제가 쓰던 소파 같은 느낌의 저 가구들을 보고 있으니 제가 그 문장의 소리 방정원 작가님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진공의 시간 얘기했잖아요. 네. 정말 진공의 시간 같아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네,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작품 나오면 또 불러주십시오. 아이고, 그렇다면 꼭 책을 내셔서 네. 제가 문장의 소리를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네. 모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소리를 오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년 정도 하셨잖아요. 네네. 좀 긴 기간을 하셨는데 네. 올해 대개는 한 1년 반에서 2년을 하는데 네,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니까 4년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793회 1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다할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